오태훈의 시사본부. 이번 주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였습니다.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찬반 양론이 뜨거운 상황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복잡해 보이는 은산분리 완화 쟁점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은산분리 완화 이야기하기 전에 네. 은산분리가 무엇인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법은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을 10%,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산분리, 어쩌면 청취자분들에게는 금산분리라는 말로 더 익숙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현재 법은 방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비금융 주력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금융사업이 핵심 주력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회사가 뭐 혹은 그런 기업이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를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지분을 최대 10%밖에 못 갖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의결권, 나중에 뭐 주총에서 의견할 수 있는 지분은 4%밖에 안 된다. 예.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바로 은산분리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뭐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기업들, 즉 산업자본의 사금고화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히 생각하시면 이제 제조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조회사가 은행을 하나를 만듭니다. 예. 근데 제조회사가 좀 힘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사업력이 뛰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은행이 있잖아요. 그럼 은행한테 대출을 가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 은행에 있는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꺼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은산분리, 금산분리라는 규정을 두고 철저하게 제한을 한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 은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작은 뭐 한 자본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 이제 뭐 소비자, 국민들이 예금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게 대중의 자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돈을 한 회사가 막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제한 때문에 이 은산분리, 금산분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권력이 은행을 사금융화하는 것을 막고자 해서 이런 것들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왜 나왔나 봤더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 이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반 은행들 여기와 인터넷 전문은행 이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완화한다고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장 큰 핵심은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 사이버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하는 은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래들이 비대면 접촉, 즉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네. 업무 같은 것으로 나눠봤을 때는 글쎄요.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최근 출범된 지 1년 만에 뭐 인터넷 전문은행이 했던 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신용대출을 한다든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것들이 뭐 기존에 우리가 아는 뭐 KB국민은행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좀 특수성을 두는 이유는 이거 발전 가능성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오프라인의 그게 이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그걸 또 운영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에 있어서 좀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태생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향후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핀테크라고 해서 금융에도 IT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신용 등급을 뭐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오프라인 은행에서 했던 것과 달리 뭐 그 사람이 편의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샀는지 또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또 다른 메커니즘으로 따로 신용 등급을 분석해서 대출 금리를 조절한다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하나의 핀테크 예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전문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해 이 부분에 한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좀 완화해 주자라는 게 최근 한 3일, 4일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바로 은산분리 완화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본확충입니다. 딱 하나가 바로 자본확충이라는 건데, 예. 은행들이요, 한 10년, 20년, 30년에 이런 업력이 쌓이게 되면 예금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고객 충성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본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될 텐데, 이제 막 시작된 인터넷 은행들은 아직까지 자본확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행다운 사업을 하려면 가령 대출을 해준다라든가 또 이제 예금을 할 때 뭐 예금 금리를 조금 더 준다라든가 이게 시작은 결국 돈이 있어야지 뭐 실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뱅크나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자본을 빨리 늘려야 되는데 이 은산분리라는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에 확충이 못하고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카카오뱅크는 조금 좀 괜찮다고 하고 K뱅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은산분리라는 것을 완화하고 또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K뱅크를 키워줘야 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들에게 왜 은산분리를 완화해 주냐? 자본확충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왜 그들에게 자본확충을 쉽게 해주냐? 이 다음 쿠션인데요. 마치 3쿠션처럼 그렇게 자본확충을 하면 이들 인터넷 전문은행이 같은 신용등급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존 은행들보다 싸게 대출해주고 같은 예금 적금에도 이자를 더 주고 하고 우리가 진짜로 기대하는 아주 뭐 쇼킹한 새로운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익 모델. 네네. 뭐 예금도 26주 뭐 정기예금에 따라서 뭐 이자를 준다라든가 혹은 뭐 대출 모델도 새롭게 하고 또 이제 핀테크 영역에 있어서도 뭐 새로운 깜짝 놀랄 만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그것은 아직 모르는 일 아니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1년간의 행태를 봤더니 신용대출에 있어서는 이자를 좀 싸게 해준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초 목표를 했던 신용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분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냐?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막 이제 자본은 몇 조 단위로 확충하는 거 은산분리 풀어서 해줬다면 과연 그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돌려줄지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그건 담보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과 우려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기존 은행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거나 했을 때 뭐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은 너무나 높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높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그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좀 상쇄시키고 서민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 이제 특히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 대선구역 폐기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이런 이제 비금융,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사금고화에 대한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많이 드리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동양종금증권 사태, 동양그룹 사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동양그룹이라는 재벌그룹이 있었는데 동양시멘트를 비롯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비금융 쪽의 사업들이 다 망가졌는데 뭐 망하기 3개월 전, 5개월 전에 그 회사들의 회사채를 동양종금증권이라는 자신들의 금융회사 채널을 통해서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객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양증권 중에서 뭐 제주지점에서 안타까운 직원이 선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도 황당한 거예요. 망할 회사의 회사채를 팔라고 시켜서 자기는 팔았는데 고객이 그 돈 다 날렸잖아요. 뭐 수고 없이 실 없이. 고객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 부담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는. 불과 몇 년 전에도 이 동양그룹 사태를 결국 동양증권은 이제 문을 닫았죠. 이것을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벌그룹 체제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바꾸지 않고 먼저 은산분리부터 풀어주게 된다면 아무리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치 이 두 전선이 부다가 한 발짝 한 발짝 밀리듯이 결국은 그룹 재벌에게도 은행 사업 풀어주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자르고 뭐 경실련이라든가 참여라든가 정의당은 우선은 이 재벌 그룹에 대한 개혁,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왔었던 이 재벌 중심의 이 틀부터 바꾸고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산분리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특례법을 만들든 은행법을 바꾸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 상황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항상 보면은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을 해왔거든요. 은산분리를 풀어주는 것을. 예.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고 갑자기 이제 여당의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제가 보기에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은 네. 여야 합의가 굉장히 쉽게 나올 텐데 지금 관련한 이제 전문은행 특례법이라든가 아니면 네. 은행법을 고치는 개정안이라든가 꽤 많이 일단 나와 있거든요. 아, 이미 올라온 법안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5개, 6개 이상 8개까지 되는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산업자본, 가령 카카오라든가 KT가 얼마까지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30%까지는 지분을 늘릴 수 있다. 많이는 50%까지는 지분이 늘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근데 또 하나 좀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완화에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 그러면 삼성이 은행하면 어떡할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오너가 있는 대기업 집단에 한해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아예 할 수 없게끔 이제 하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총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이제 소위 말한 여기 특례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삼성, 현대, LG, SK 다 총수 오너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천 차단이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 대기업 집단이 아니에요. 대기업 집단 우리나라 지금 10조 원을 잡고 있는데 카카오가 한 8조, 9조 정도 된단 말이죠. 간당간당하네요. 제 간당간당합니다. 당장 내년 후년 되면 10조 원 돼요. 지금 현재 이 카카오의 사업을 보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김범수 의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풀어줬는데 카카오는 1년 만에 다시 법에 해당되면 카카오 또 빠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혼동된단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엔 이런 것들 대신에 지금 관심은 의결권을 30% 갖냐, 50% 갖냐, 여기에만 너무 쏠리고 있어서 그런 예외 상황들에서도 굉장히 입법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지원을 드릴 텐데 지금은 아무리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도 지금 여당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예. 글쎄 올 가을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개정안이든 아니면 특례법 제정이든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것만 또 질문 드릴게요. 이거 잘 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던데. 네. 인터넷 전문은행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은행이고 네. 온라인 은행인데 이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결국 추구하는 거는 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핀테크 쪽에, 그럼 핀테크 쪽의 영역을 확대하게 되면 지금 청년 일자리 같은 스타트업들이 그런데 핀테크에 뛰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좀 가정이 있는 이제 고용 확대라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문 대통령이 인터넷 뱅킹 규제 관련해가지고 중국 결제 얘기들, 간편 결제 얘기들 좀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인터넷 전문은행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중국에서는 규제가 없어서 그쪽이 빠르게 발전했다는 건데, 그거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잘 돼서 중국의 페이, 무슨 페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간편 결제 시장이 확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급 결제라든가 여수신 관련한 법만 바꾸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약간은 맥락이 다른 이제 그런 오해들이 조금 있어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마치 은산분리가 완화되고 하게 되면 바로 고용이 늘어나고 바로 우리의 대출금리가 뚝 떨어지고 그게 확정된 거는 아니다. 이렇게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몰라서 좀 힘들어했었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오늘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셔서 좀 정리는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에는 이제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 좀 불러다가 논쟁 좀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